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나무 그 위에 세워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의 교회음악학과에 교회음악학 석사과정과 음악예술경영학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오늘 음악예술경영학 석사과정 소개하는 학술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루첸 황현주 교수님 계시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윤지훈 교수님께서 모차르트 576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핵심 꿀팁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순서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원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시대에 발맞추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이런 학교구나, 정말 가볼 만한 학교구나 생각이 드시면 용기를 내셔서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소는 광교의 아카이브 아트홀이라고 해요. 아카이브 아트홀은 이렇게 작은 소규모 연주 또는 이렇게 방송 찍기에 더없이 좋은 조명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보셔서 아카이브 아트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카이브 아트홀 여기 사장님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회음악학과 학생인 건 안비밀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루첸 황현주 교수님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이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문화예술대학원의 교회음악학과 음악예술경영학 전공 석사과정에 피아노 페다고지를 강의하고 있는 황현주입니다. 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학기 정도 지금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뭐 무료 강의나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아서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뵐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김지성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명지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에 기반한 사학 이념을 갖고 있는 학교고, 특히 교회 음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그런 음악적인 사명, 즉 찬양하고 반주하고 그거 이외에 가르치고 또 연주하는 그런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선생님들을 성장시켜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또 건물을 새로 단장해서 넓은 주차장과 아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정말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하러 명지대 갈 때마다 정말 그 규모와 깨끗함과 그 정갈함에 늘 놀라고 있습니다. 네, 이 명지대에서는 지휘나 반주법, 콩쿨 입시라든가 또 기초 피아노 페다고지, 또 전공 실기나 앙상블 등등등 아주 음악 활동, 즉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모든 과목을 전반적인 그런 모든 과목이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의하는 그런 피아노 페다고지과는 전공 유무를 떠나서 피아노 지도에 특별히 이제 열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싶으시고 정말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피아노 지도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 레슨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 아이들을 실제로 제가 지금도 오늘도 지도를 개인 레슨 계속 하고 왔거든요. 그 아기들 5살, 6살 이런 아기들을 저는 실제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가 적합한 언어이고 그 어떤 언어가 먹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반적인 아이들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임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지도 경험이 없으셔도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하는 피아노 페다고지과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어떤 릴스를 봤는데, 제가 한 번 보고 이제 지나간 거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될 점 이래가지고 첫째, 둘째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려보면 이제 약속 시간을 계속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아이 그 레슨 시간을 막 전화해서 금방 막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잦은 레슨 시간 변경하면 안 좋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모르겠어요. 이런 선생님 계실까 모르겠는데 핸드폰 보면서 레슨한다는 선생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선생님이 호주에서 레슨하시는 선생님이었는지 뭐 기억은 자세히는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성의 없게 레슨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저는 상상은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수 전달할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악보에 개 이름만 막 적어주고 개 이름대로만 치게 하고 그냥 그거 다 개 이름대로 잘 그냥 누르기만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안 되면 좋겠다. 네 번째는 이제 레슨 시간이 뭐 이제 1시간 레슨인데 한 40분 만에 그냥 끝내고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레슨 내내 이제 다른 얘기 뭐 수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레슨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가게 되면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이 레슨을 거의 이제 자르고 그 레슨 시간을 거의 그냥 수다로 채우는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됐다 해서 꼭 전달해야 될 그 마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레슨이라는 것도 강의랑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의 머리에 탁 들어갈 중요한 내용을 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주고 마무리에도 처음에 전달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재되새김 레슨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레슨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다 되면 그래 오늘 여기까지 뭐 이러면서 딱 끝나고 뭐 이런 거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될 점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 레슨 내용을 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없는 성의 없는 레슨을 하지 말라 이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 3번 내용에 그 악보에 개 이름만 적어가지고 그 레슨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여기 좀 주목을 했어요. 사실 이제 개 이름을 읽고 악보를 읽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말하자면은 선생님은 교육할 때 있어서 교재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교재 어떤 커리큘럼이든 교재가 다 커리큘럼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맥락으로 이제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위에서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말하자면 교재는 수단일 뿐이다. 교재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재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말맞춰서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수단인 것이죠. 모든 학습 과정의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교재, 그리고 지식을 전달할 효과적인 교구, 선정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모든 지도 개념을 결정하는 상위에 있는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책마다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 네. 책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게 있죠. 근데 그 커리큘럼을 우리가 파악하지도 않고 책을 그냥 이렇게 선정해서 책대로 진도대로 나가는 그런 이제 경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처음 병아리 원장이었을 때 제가 책을 선정해서 그냥 보기 좋거나 예쁘거나 뭐 이런 거 선정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가르쳤었던 옛날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책마다 다른 그 수업 진도를 따라서 악곡을 읽고 이제 건반을 틀리지 않고 리듬에만 맞춰서 연주하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넘어서서 나의 지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악곡을 선택하고 그거 내 지도 목표 하나를 정했으면 그거를 이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쉬운 곡을 선정한다든지 어려운 곡을 선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커리큘럼의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들을 정해놓는 것이죠.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음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스케일이나 뭐 알페지오, 화음 뭐 이런 것도 가르칠 수가 있지만 제가 선정하는 커리큘럼은 손의 움직임에 있어서 익혀야 할 동작의 단계를 가르치는 것이죠. 소리, 맨 처음에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맨 처음에 여기 동작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먼저 해서 우리가 소리를 이걸 완성해서 좋은 소리와 좋은 움직임을 하게 만들 것인가, 소리의 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커리큘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기적인 커리큘럼은 교재로 익히기는 굉장히 어렵죠. 교재에는 그런 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재에서는 음표나 리듬 정도 담고 이제 그런 부수적인 거를 옆에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손동작의 커리큘럼을 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동작적인 측면의 그런 소리적인 질적인 측면에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타 학원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 움직임에 있어서의 아주 철저하게 단계별로 그 애기들, 5살 애기들도 할 수 있게 좋은 소리로 빠르게 연주할 수 있게 그 단계별로 다 그 커리큘럼을 짜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학습 과정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